유형자산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 내용연수 7년의 건물을 정액법으로 상각한 결과 3차년도에 감가상각비는 12만 원이었다. 3차년도가 됐던 1차년도가 됐던 감가상각비는 정액법이니까 매년 일정하죠. 잔존가치가 6,000원이라고 할 때, 잔존가치가 6,000원이라고 할 때 취득원가는 얼마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우리 정액법 공식이 어떻게 되느냐면 정액법 공식은 내용연수분의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액이죠.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액. 자, 이렇게 해주면은 감가상각비가 계산이 됩니다. 자, 그러면 내용연수가 몇 년이라고 나와 있어요? 7년. 7년분의 x 마이너스, 자, 잔존가치가 6,000원이에요. 6,000원. 그러면 감가상각비가 12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x 마이너스 6,000원은 12만 원. 넘어가면 곱하기가 되겠죠? 7년. 이렇게 곱하기가 됩니다. 그러면 x는 12만 원 곱하기 7년이면 얼마 나오죠? 84만 원이 나오고요. 84만 원. 마이너스 6,000원이 넘어가니까 플러스 6,000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x는 84만 6,000원이 답이 되는 거죠. 답은 4번입니다. 2번. 자, 기숙사 신축과 관련해서 1,200만 원을 지출하였다. 당기 1월 1일에 착공한 이 공사는 다음 연도에 완공될 예정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기숙사 신축을 위해서 아래와 같이 특정 목적으로 차입을 했을 때 특정 차입금과 관련해서 자본화할 금융비용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특정 차입금의 자본화는 100%를 다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100%. 그냥 아주 간단한 문제죠. 특정 차입금이니까 500만 원 곱하기 이자율이 7%고요. 당해년도 차입기간 중에 당해년도는 12개월이 모두 포함되어 있죠. 곱하기 12분의 12 해주시면은 35만 원이 계산이 됩니다. 35만 원. 그래서 특정 차입금의 자본화는 100% 모두 한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자, 3번. 주식회사 미생의 기계장치 A의 감가상각에 관련된 설명이다.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자, 회사를 설립하고 기계장치를 구입하였다. 구입 시점에 동 기계장치를 10년간 사용할 것으로 예상하였고 매년 균등하게 소비될 것으로 판단되어 자, 10년의 내용 연수를 적용해서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하였다. 그러나 예상보다 회사의 성장 추세가 빨라 생산량이 당해년도 대비 다음 연도에는 80% 이상 늘어났으며 그 다음 연도 생산량도 전년도 대비 10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서 기계장치 A의 마모나 손상이 기존 예측치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판단되어 내용연수를 8년으로 변경하고자 한다. 우리 감가상각 방법의 내용연수를 변경하는 것은 추정의 변경입니다. 또한 회사는 소비 형태를 보다 잘 반영하는 생산량 비례법으로 감가상각을 변경하고자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감가상각 방법을 변경하는 것도 추정의 변경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자, 주식회사 미생은 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의 예상 소비 형태를 반영을 해서 감가상각 방법을 결정해야 된다. 맞는 문장. 자, A의 감가상각 방법 변경은 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해야 된다. 맞습니다. 정액법에서 생산량 비례법으로 변경하는 것 추정의 변경이라고 하죠. 자, 주식회사 미생은 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이 소비되는 형태가 변하지 않는 한 감가상각을 매 회계 기간에 일괄성 있게 적용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미래 경제적 효익이 소비 형태가 변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정액법을 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생산량 비례법으로 변경을 하고자 하는 그런 거예요. 자, 소비 형태를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없을 때는 정률법이 아니라 정액법을 적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4번이 틀렸어요. 4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장을 신축하기로 하였다라고 나와 있어요. 1월 1일 2,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자, 주식회사 미생은 공장 신축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특정 목적으로 차입을 했을 때 특정 차입금과 관련해서 자본화할 금융비용을 물었습니다. 조금 전에 풀었었던 문제처럼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2,400만 원 곱하기 3% 곱하기 당해년도 1월 1일부터 12월까지 모두 들어가니까 12분의 12 하나만 하죠. 곱하기 12분의 12는
그러면 72만 원이 나옵니다. 100% 자본화해 시켜주시면 되는 거예요. 답은 4번입니다. 5번. 자, 20억 원인 토지를 매입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토지를 취득했을 때 분개를 하면은 차변에 토지 20억, 대변에 현금 20억 이렇게 분개가 됩니다. 그 다음 연도 말에 공정가치가 18억 원으로 연말에 18억 원으로 떨어졌어요. 토지가 2억 원만큼 떨어졌습니다. 차변에 재평가 손실이라고 그러죠. 2억. 재평가 손실은 단기 비용으로 처리가 되는 겁니다. 단기 비용으로 처리가 돼요. 자, 18억짜리가 다시 30억 원으로 또 증가했습니다. 그러면은 토지가 18억짜리가 30억 증가했으니까 12억만큼이 증가했죠. 그러면은 토지가 12억 증가했고요. 대변에는 손실을 인식한 만큼은 재평가 이익으로다가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0억만큼은 재평가 뭐라고 하느냐면 잉여금 이렇게 분개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 재평가 이익은 수익에 속하는 거고요. 재평가 잉여금은 기타 포괄 손익에 속합니다. 기타 포괄 손익. 회계 처리로 가장 옳은 것을 물었으니까는 1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1번. 자, 그래서 자, 취득 원가를 기준으로 삼아서 취득원가보다 높아지면 재평가 잉여금이라고 그래요. 재평가 잉여금이에요. 그래서 재평가 잉여금은 기타 포괄 손익에 속하는 겁니다. 자본 항목이고요. 떨어지면은 손실이죠. 손실은 비용으로 처리가 되는 겁니다. 비용. 자, 비용으로 처리했다 다시 올라간 만큼은 이익으로 처리를 해줘요. 이익은 수익에 속하는 겁니다. 이익은 수익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익은 수익에 속하는 거고요. 자, 떨어지면 비용, 올라가면 취득원가까지는 이익, 그 넘어서는 취득원가를 기점으로 해서 재평가 잉여금으로 처리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답은 1번이에요. 6번. 자, 회사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령한 정부보조금과 관련된 설명이다.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자, 정부보조금이란 기업의 영업활동과 관련해서 과거나 미래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였거나 충족할 경우에 기업에게 자원을 이전하는 형식의 정부 지원을 말한다. 보통 현금을 많이 주겠죠? 네. 정부 지원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장기성 자산을 매입, 건설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취득해야 하는 1차적 조건이 있을 때는 이런 정부 보조금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자산 관련 보조금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면 해당 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를 했습니다. 자산 관련 보조금은 이연수익 또는 이연부채로 표시를 하고 이연수익이 이연부채입니다. 자산 내용 연수에 걸쳐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단기 손익에 인식을 합니다. 자, 4번이 틀렸습니다. 자산 장부금액에서 차감 표시하고 내용 연수에 걸쳐 감가상각하는 것은 수익 관련 보조금이 아니라 자산 관련 보조금이에요. 답은 틀렸네요. 4번이 틀렸습니다. 수익 관련 보조금은 그냥 수익으로 처리가 되는 겁니다. 수익 관련 보조금은 그냥 수익으로 처리가 되고요. 자산 관련 보조금이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해서 표시를 합니다. 이론 강의에서 이렇게 표시를 했었죠. 기계장치 1000만 원이면 기계장치 밑에 정부보조금 뭐 2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정부보조금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면 국고보조금이라는 말도 씁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었어요. 자, 7번 문제. 토지를 30억 원에 매입했습니다. 이거랑 똑같은 문제네요. 여기서 숫자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숫자만. 네. 그러면 토지를 30억 원에 사왔으니까 차변에 토지 30억, 대변에는 현금 30억이 갑니다. 자, 27억 원으로 3억 원의 손실을 얻었죠? 3억. 네, 이렇게 대입을 하시면 되고요. 27억짜리가 다시 36억 원으로 9억 원 늘어났어요. 그럼 차변에 토지 9억, 대변에 재평가 이익 3억, 잉여금은 6억이 됩니다. 잉여금은 6억. 그래서 답은 1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8번. 유형자산으로 표시되는 기계장치 취득원가는 얼마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취득금액 일단은 7억 원 무조건 들어가죠. 자, 기계장치에서 생산된 새로운 상품을 소개하는 광고비. 이거는 기계장치랑 전혀 무관한 광고 선전비라는 판매관리비예요. 취득원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기계장치와 관련된 산출물에 대해서 수요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가동손실, 이것도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가 되는 손실입니다. 기계장치와 관련된 산출물, 즉 제품과 관련된 손실이에요. 제품과 관련된 손실, 영업의 비용이에요.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할 수 있으나 가동 수준이 완전 조업도 수준에 미치지 못해서 발생하는 원가. 이미 기계장치는 설치가 다 됐습니다. 그런데 가동 수준 때문에 발생해서 가동 수준이 완전 조업도 수준에 미치지 못해서 발생하는 손실. 예,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취득원가에 포함하면 안 되겠죠. 이 문제에서 취득원가는 그냥 7억 원이 답이 되는 겁니다. 답은 1번이에요. 자, 9번. 유형자산의 후속 측정으로서 이게 뭐죠? 유형자산을 취득한 이후에 재평가할 거냐 아니면 원가로 측정을 할 거냐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후속 측정으로 원가 모형을 적용하는 기업의 감가상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을 물었습니다. 토지와 건물을 일괄해서 취득했다라고 하면 단일 자산으로 회계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와 건물의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안분 계산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토지 얼마, 건물 얼마, 이렇게. 자, 보유하고 있는 건물이 위치한 토지의 시장가치 증가는 여러분 땅값이 올라갔지 건물값이 올라간 게 아니죠. 그러니까 감가상각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감가상각의 목적은 특정 자산의 감가상각 대상 금액을 자산 이용에 따라 효익이 발생하는 기간에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하는 것이다. 원가 배분 맞습니다. 3번이 맞는 문장이에요. 4번. 기업은 해당 자산에 내재되어 있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예상 소비 형태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상각 방법을 선택해서, 예, 맞죠. 일관성 있게 적용하여야 하며까지 맞습니다. 한번 정액법을 선택했으면 특별한 소비 형태가 변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정액법을 써야 되는데 후속 기간에 이를 변경할 수 없다?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 방법의 변경은 추정의 변경이라고 해서 변경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틀렸죠? 그래서 옳은 것은 3번이 맞는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형자산의 문제와 재평가, 그 다음에 차입원가, 자본화 문제까지 모두 풀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